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충격 고백. 선생님은 사실 수포자였다. 이것은 뭐 진짜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실제로 중1 때 수포자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진짜 누구나 수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수포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것이고 다시 수포자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변모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가볍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 잘했어요. 잘했고 뭐 반에 1, 2등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뭐 좀 속도도 괜찮고 했는데 중학교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포자가 됐냐면 제가 수업을 받았던 그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하셨냐면 중1 때 만약에 A 교집합 B 요런 것들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중1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A 교집합 B라고 하면 지금 저보고 설명을 해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A와 B라는 어떤 집합들이 있는데 집합들 모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A가 1과 2를 가지고 있고 B가 2와 3을 가지고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2가 교집합이다. 되게 쉬운 개념이지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짬뽕이 먹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B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학생들 얘들이 겹치는 부분은 짬짜면을 먹고 싶은 학생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집합이란 개념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교집합이라고 한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조금 그 선생님께는 뭐 누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A 교집합 B도 그냥 교집합 이렇게 한글로 하면 되는데 A 캡 B 이렇게 말씀하시고 A 캡 B는 정의가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X 바 X는 X element A and X element B and 동그라미 치고 뭐 이 정도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갓 초등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 수학이 영어인지 기호만 계속 쓰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 전달을 안 해주시고 이런 정의들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A 합집합 B도 A 컵 B X 바 X는 X element A or X element B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었던 거예요. 수학이 막 계속해서 문제도 안 풀리고 개념들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교과서를 읽는 수준? 뭐 이 정도? 계속 영어만 쓰시고 여집합도 그냥 A가 아닌 거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야 이렇게 A 그 바깥 부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A complement 이렇게 영어를 쓰시고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가지고 가니까 수학이 싫어집니다. 싫어지고 이게 문제도 안 풀리고요. 다른 학생들도 다 자고 중1 때부터 다 자고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쳐도 다른 과목은 반에 1등인데 수학만 안 나와요. 70점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그래도 난 수학을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 그게 아마 수포자들의 심정일 겁니다. 잘하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죠. 주위에 보니까 친구들도 다 수학 어렵다 그러고 수학 잘하는 애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한 것 같고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막연함이 정말로 수학을 싫어지게 합니다. 점점 싫어지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엄마는 예를 들어서 자꾸만 수학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 뭐 이런 말만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수학을 싫어지게 만드는 그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었고, 그런데 우연히 전교 1등을 하는 누나가 학원을 좋은 쌤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학원 이름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경남학원이라고 있었어요. 부산에 대신동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경남학원, 대신학원 뭐 이렇게 대형 학원들만 있었거든요. 뭐 학교 뭐 근처에 뭐 보습학원, 지금처럼 조그만 학원 이런 거 없었어요. 뭐 주산학원 이런 거밖에 없었지, 이렇게 교과를 가르쳐 주는 학원은 대형 학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동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것도 혼자 갔어요. 저는 되게 그 당시에도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는 혼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누나한테 어떤 쌤 좋아 하니까 박정 선생님이라고 계시대요. 지금 박정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계시더라도 그 당시에 박정 선생님한테 정말 그 학원의 학생들은, 수강 학생들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강을 하는데, 그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어땠냐면, 첫째로 일단은 재밌어요. 재밌고 사는 얘기도 한 번씩 들려주시고, 우리가 잠 오면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벌써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 미래에서 온 선생님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핸드폰이란 걸 가지고 다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게 되고, 앞으로 뭐 신세계 통신, 하나로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너희가 많이 듣게 될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통화를 하고, 그 당시엔 공중전화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들이 너희가 이제 엄청 많이 듣게 될 이름들이다. 지금 한번 봐봐라. 미래에는 핸드폰을 사람들이 전부 다 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1000명에 1명 꼴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핸드폰 엄청 큰 거, 이만한 거, 그런 것들은 되게 부자들이나 아니면 뭐 조폭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걸로 생각이 들었었던 시절인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말들도 해주면서 막 사람을 솔깃하게 만들고 신기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학원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은사인데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또 두 번째 그 선생님 특징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항상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는 항상 우리에게 풀어볼 시간을 주셨어요. 자, 풀어봐 이러면서 한 바퀴 막 돌아보시거든요. 그 교실에 150명 이상이 있는 그런 교실에도 보시고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야 이름도 막 불러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항상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뭐 저는 중2 때 이 학원을 다녔는데, 뭐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막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주시고, 뭐 속도 가속도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속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해주시니까 수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 수업이 이제 들려요. 수업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수업도 들려요. 근데 여전히 저 쌤은 수업을 어렵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야 너 되게 쉽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수포자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포자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계기가 없었다면 그대로 쭉 고3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던 우리 은사님의 그 티칭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학생들이 절대 수포자가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일단 친근한, 수학이 친근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정말 싫고 이런 느낌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아무리 선행을 일찍 시작했다, 초3 때부터 시작을 한 친구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싫어했던, 수학을 싫어하는 감정으로 아무리 선행을 일찍 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싫어하는 감정들이 누적이 돼서 고등학교 때
발전을 못해요. 그런데 초등 때부터 굳이 시작을 안 했더라도 저처럼 중2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됐더라도 좋아하는 그 마인드로 가져가게 되면 고등학교 때 아무리 선행이 1도 안 돼 있어도 나중에 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좋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일단 좋아해야 된다. 그 계기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저 같은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수학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자꾸만 수학이 풀고 싶었어요. 풀면 성적이 나오고 하니까 재밌고.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초등 수업 때 학생들한테 말을 해봤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말해요. 수학이 너희 어때? 재밌어? 이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수학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없애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행 뭐 몇 년치 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행 몇 년치 다 필요 없고요. 선행 몇 년치 뭐 3년치, 4년치 한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 수학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걔는 정말 선행 잘한 거예요. 근데 선행을 3년치, 4년치, 5년치 했는데 너 수학 좋아? 했는데 그냥 엄마가 해라서 억지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걔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걔는 앞으로 수학 못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때 가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이 일단 부담이 없는 과목이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쌤은 자꾸만 뭐 쉽게 한다는데 저는 정말로 초등학생한테도 고3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왜? 그 과정만 밟아 나간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이렇게 수학이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면 그 엄청난 뭐 고3 수학도 초등학생 그 과정 중1, 중2, 중3, 고1 뭐 이 정도까지 과정을 다 거친 학생이라면 전 전달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 수학이 그렇게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라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막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뭔가 말이 길어졌는데, 자,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뭐 뒤에 뭐 가림막도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조금 아직 초보라서 가림막 설치하는 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이 좀 많이 안 되는 느낌인데 저희 채널이 이제 좀 발전을 하려면 많은 요구사항 좀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학생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는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상들 조만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조금 부담 없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채널이 되면 안 되니까요. 들어올 때마다 공부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 싫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저도 뭐 되게 뭐 딱딱한 사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언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명언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다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무리 수포자를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앞으로 수학이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